경기대 2008학년도 모의 2차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경기대는 1번에서 시문학을 제시하고 대부분 알고 있는 시문학이죠. 이 시문학을 물질적 삶을 벗어난 정신적, 심미적 삶의 태도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라 이렇게 1번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이 경기대가 1번에서 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학작품 출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세계의 함정, 2번에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학생의 비판적 의식을 묻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지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나무로 창을 내겠소란 작품을 출제를 했죠. 그리고 나는 물질의 행복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얻는 정신적, 심미적 만족감의 추구, 이것을 제시문으로 출제를 한 뒤 나의 관점에서 가의 작품을 해석하라, 이런 문제를 600자 범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어. 그리고 말없은 청산이요. 두 작품을 같이 보는 것은 이 두 작품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이런 동양의 세계관이, 동양적 세계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시조, 성운의 시조인데 이 시조를 먼저 보고 이것의 사고방식을 토대로 해서 또 나무로 창을 내겠소를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없은 청산이요. 이 말입니다. 우리 언어라는 건데 이 언어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과 틀이라는 것이 동양의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의 한 부분만을, 언어는 부분만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이러한 형식과 틀에 얽어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동양의 언어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청산이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태는 꾸밈 정도. 그렇죠? 이것저것 꾸미는 것. 꾸밈이 없는 것은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호사스러운 꾸밈을 하지만 꾸밈이 없는 것은 흐르는 물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흐르는 물이로다. 값 없음, 값은 돈이겠죠.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청풍이요. 그렇죠? 이 자연의 바람이요. 임자 없는 것은, 임자는 소유란 뜻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니까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명월이라. 이 중에 어디겠습니까? 자연 속에서 병 없는 이 몸이 소박한 모습입니다. 그저 몸에 병만 들지 않았으면 될 뿐이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이 분별이라는 건 구별하는 겁니다. 이 구별 없이 왜 늙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구별은, 자, 여러분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구분합니다. 티코, 소나타, 제네시스, 그 다음에 에쿠스. 구분되죠? 이렇게 되는 순간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수능 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구분하는 순간 1등급을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바로 분별이고, 이러한 분별과 구분은 다 뭘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로써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없은 청산처럼 나도 구별 없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욕심 없이 세상에 대한 욕심 없이 늙어가리라의 주제는 따라서 무욕이 됩니다. 욕심을 버린 마음의 경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시조의 이러한 정신세가 현대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남은 평화를 뜻하겠죠. 평온, 평화, 내면의 안정을 향해서 창을 내겠소. 진짜 창이 아니고 마음의 창일 겁니다. 내 마음속의 창이 평온과 안정을 향해 가겠소. 이것은 바로 욕심만 버리면 평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로 만족을 얻는다면 끝이 없지만 욕심을 버려서 평온과 안정의 심정을 갖겠소. 그럼 욕심을 버린 모습은 밭으로 한참 잠깐 갈고 말아도 되는 밭입니다. 아주 작은 밭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밭, 잠깐 갈아도 되는 밭, 작은 밭에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김매다 잡초를 뽑는다. 이것은 소박한 자연 속에서, 그리고 가난한 소박한 삶, 이 속에서 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구름이 꼬인다, 관리 있어, 속세에 대한 욕심입니다. 속세, 그리고 욕심 따위는 관리가 있겠소,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버리겠다. 새가 부르는 노래는 공짜로 듣겠소. 이 공짜로 듣겠소. 자연은 뭐다? 조건 없이 베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값 없은 청풍이요 주인 없는 명월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새 노래는 공짜로 듣게 새가 자기의 노래를 들었다고 돈을 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다. 따라서 강냉이가 익으면 함께와 자셔도 좋소 먹어도 좋소 이런 뜻이죠. 이 강냉이는 어떻게? 그 호화로운 음식은 아닙니다. 아주 비난한 음식입니다. 비난한 음식이지만 나도 그 자연의 조건 없이 베푼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겠다. 나도 뭐 하겠다. 인간 세계에서 가난하지만 소박한 음식이라도 함께 베풀겠다는 뜻이 됩니다. 왜 사냐면 웃지요. 말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말로써 이렇죠. 이런 한계가 있는 말, 형식과 틀에 갇힌 말로써 우리의 삶의 깊은 신비를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말로 형상화할 수 없는 그윽한 삶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저 웃으면서 삶을 초연하고 그리고 달관의 태도, 달관 뭐죠? 무욕의 태도입니다. 욕심을 버린 채 그때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겠소 이렇게 되는 시입니다. 따라서 이 현대시와 이 말없는 청사년은 그 시조는 상당히 동일한 주제의식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전개상에서 마치 말을 건네듯 합니다. 상대방에게 독백체는 아니죠. 건네는 듯 하는 무슨 그렇죠? 해화체라고죠. 그냥 해화체 마치 그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내면과 삶의 과거 무슨 과거 달관과 무욕의 삶의 과거를 밖으로 그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고 이 주제의식은 말없은 청산 이후의 무욕과 동일하다고 볼 것입니다. 마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경우에 이 가시를 이 짧은 시를 어떻게 600자로 해설하느냐 뭐 이런 당혹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적인 시의 뭐를 의미 구조 속에서 한두 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서술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 인용 후 그 인용한 뒤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나에서는 관계에서 오는 심미적 그리고 정신적 만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을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서술한 뒤 이 같은 관점에서 가시를 살펴본다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이 구절에서 바로 내면의 평온 속을 향해서 마음의 평온이라는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용한 뒤 서술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밭으로 괭이로 호미론 김을 매지어에서 많은 물질의 욕심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 한참가리라는 것은 넓은 밭이 아니라 그저 끼니를 연명할 정도의 밭이면 충분하다는 무욕의 정신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엔 또 자연과의 관계와 호흡 속에서 살아가려는 화자의 의지가 돋보인다. 이렇게 또 서술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이며 세속적 가치인데 이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무한한 밑빠진 항아리 같은 것이죠. 불교에서 마치 바닷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증이 났을 때 아무리 많은 바닷물을 마셔도 일시적으로 시원할 뿐 결국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것을 떨쳐버리고 새 노래는 공으로 듣겠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그러한 자연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주고받는 물질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 강냉이가 이끌라 함께와 자셔도 좋소.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러한 자연에서 배운 이 삶의 의미를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이 실천을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서술이 가능할 것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서 왜 사냐면 웃지요. 삶이라는 것은 일정한 계산이나 돈이나 그 다음에 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내적으로 만족하고 수용할 때 행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화자는 말한다. 바로 이런 식의 구절 인용을 해서 바로 관계와 정신적 만족감이란 관점 내에서 서술을 해주시면 1번 답안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문항 2번 보겠습니다. 문항 2번에서는 가의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교과서 지문이죠. 바로 주제는 세계화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체성의 위기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주제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다라를 비판하시오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비판의 논점이 얼마나 첫 번째 구체적이냐, 그 다음에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느냐, 이러한 부분이 채점의 주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에서는 시장 개방의 수익과 대외 무역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수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에서는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다의 경우에는 시장 개방과 무역 비중의 확대가 이 동면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일반적인 시야에서 이 비판의 논점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생 여러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논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 내 빈부격차입니다. 시장 개방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기업의 경쟁력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이런 경우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죠. 이에 비해서 농촌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는 오히려 나빠지는 양면성이 분명히 있고, 이런 농촌 경제가 외국산 농산물에 의해서 종속되면 이러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같은 유기를 역시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논점으로는 종속적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선진국의 투기 자본에 의해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경제가 종속되는 현상이 있고, 이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초콜릿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의 이러한 중노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에서 볼 때 그 대무역 확대가 바로 공정한 무역 기반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중심으로, 바로 강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식이 일단 인리에 대해서 비판으로 제기할 수 있는 논점의 가장 큰 틀의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대측은 세 번째로 이 분업화에 의한 바로 인간의 소외,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자의 부품화 현상, 이것을 또 비판의 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문화 다양성의 소멸, 선진국 중심의 주류 문화가 후진국 문화를 흡수해버리는 문화 다양성의 소멸이라든가,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시장 개방과 무역 비중 확대의 한계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비판이 가능한지 지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해외 도시와의 자매 결연을 소개를 하고 있고, 밀라노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그 대구가 섬유도시로 명성을 누렸으나 석유 파동과 인건비, 구조 개선 노력 부족 등으로 침체에 빠졌다. 따라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밀라노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노력을 회피하고 자매도시의 결연이라는 이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과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문제의 본질을 해외 결연이라는 화려한 이벤트 사업으로 바꾸고 있다, 본질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대구가 대구 스스로의 그러한 독자적인 패션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고 밀라노라는 해외 유명 패션에 종속적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비판도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다에 대해서는 이 세계화라는 것이 결국은 뭐다? 강자 중심의 논리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큰 틀 내에서의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자는 착취와 피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라에 대해서는 외국에 대한 외국 유명 브랜드에 의존하는 것이 그 자신이 처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덮어버리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혹은 패션 사업의 그러한 독자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